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항공운송의 핵심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운송은 현대 사회의 물류와 이동에 필수적인데요. 오늘 우리는 항공운송의 구성 체계부터 항공기의 정의와 다양한 유형, 공항의 개념과 기본 시설, 그리고 항공사의 운송 노선망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항공운송은 단순히 사람이나 화물을 옮기는 것을 넘어 최첨단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결합된 운송 방식입니다. 항공기는 여객과 화물을 싣고 공항과 공항을 오가며 가장 효율적인 유동 시스템과 정보 체계를 통해 완벽하게 운영되죠. 그렇다면 항공운송의 주요 특성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속성과 정시성입니다. 운송 기간이 매우 짧고 정시 운항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고 비용을 낮추고 긴급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성입니다. 화물 손상이나 변질 우려가 적어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 높은 안전성을 자랑하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으로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성입니다. 운임 자체는 높을 수 있지만 포장비, 보험료, 창고료 등 직간접 비용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넷째, 고가품 운송에 매우 적합합니다. 중량 대비 고가품이나 귀중품, 신속한 배송을 요구하는 화주들에게 높은 운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제한성도 있습니다. 화물의 중량, 부피, 길이에 따라 운송 제약이 있으며 기후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행성과 편도성입니다. 여객 운송과 달리 화물 운송은 대부분 야간에 집중되며 해상 운송과 다르게 왕복보다는 편도성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공 운송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먼저 항공사는 여객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항공 운송 산업의 핵심 주체입니다. FSC와 LCC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공항 운영자는 공항의 전반적인 기능과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주체로서 항공사가 효율적으로 운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환경을 조성합니다. 항공화물 운송 주선업자는 폭스의 송화주로부터 화물을 집하하여 개별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사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스터 항공 운송장을 발급받아 송화주들에게 하우스 항공 운송장을 발행하죠. 마지막으로 지상조업사는 항공기가 착륙한 후부터 이륙하기까지의 모든 지상 작업을 담당합니다. 수화물 처리, 탑승교 연결 및 운용, 승객 탑승 및 하차 지원, 기내 청소, 정비 보조, 금유, 견인 등 매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제 항공기의 법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기는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이륙 중량, 좌석수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기의 반작용은 지표면이나 수면에 대한 반작용은 제외됩니다. 포함되는 항공기 유형으로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등이 있으며 중량 기준으로는 최대 이륙 중량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이상, 그리고 70kg 이상의 활공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즉 ICAO는 항공기를 공중에서 비행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의도된 장치로 정의합니다. 공기의 반작용을 통해 뜨거나 땅을 떠날 목적으로 설계된 모든 기계적 장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ICAO 부속서 7 기준에 따라 항공기는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와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로 분류됩니다.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는 수소, 헬륨, 열공기 등의 부력을 이용하는 비행선이나 기구가 있으며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는 날개를 통한 양력이나 로터의 회전을 통해 비행하는 고정익 항공기, 회전익 항공기, 활공기 등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구조에 따라서도 여러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항공기는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 예를 들어 수소, 헬륨, 열공기 등의 부력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입니다. 이에는 비행선과 기구가 대표적입니다. 비행선은 기체를 채워 부력을 발생시키는 부분 외에 동력기관이 별도로 탑재되어 있어 추진력과 방향 조절이 가능합니다. 반면 기구는 별도의 동력 없이 공기 주머니를 가열하거나 가벼운 기체를 채워 부유하며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음으로 중항공기는 공기보다 무겁지만 날개를 통한 양력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입니다. 여기에는 고정익 항공기, 회전익 항공기, 활공기가 포함됩니다. 고정익 항공기는 날개가 동체에 고정되어 있으며 엔진의 추진력으로 전진하여 날개 주위로 흐르는 공기에서 양력을 발생시켜 비행합니다. 회전익 항공기는 날개 부분인 로터가 회전하며 양력을 얻는 항공기이고 활공기는 동력에 의존하지 않고 공기의 양력만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로 높은 곳에서 이륙하거나 외부 동력의 도움을 받아 이륙합니다. 이번에는 항공기를 용도별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객기는 주로 승객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입니다.
기체 상부에 여객을 태우고 하부 격실인 벨리카고에 화물을 적재하여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죠.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A320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둘째, 화물기는 화물 운송만을 목적으로 설계된 항공기입니다. 상하부 격실 전체를 화물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여 대량의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습니다. 보잉 747F나 에어버스 A330F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셋째, 화객 혼용기는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는 항공기입니다. 여객기의 객실을 격벽으로 나누어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싣거나 필요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 공간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잉 707-300F나 DC-12 이러한 형태의 항공기입니다. 공항과 비행장은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비행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정의한 바와 같이 항공기가 이착륙하거나 지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도된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활주로, 계류장, 최소한의 관제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조종훈련장이나 소형, 군용 비행장 등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모든 장소를 포괄합니다. 반면 공항은 비행장의 기본 기능에 더해 여객 및 화물 처리, 상업 서비스, 보안 검색, 출입국 심사 등 공공 서비스 기능이 통합된 복합시설입니다. 대한민국 항공법에서는 공항을 항공기의 이착륙 및 여객, 화물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칭, 위치, 구역을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기본 목적에서 비행장은 항공기 이착륙에, 공항은 여객과 화물의 포괄적인 운송에 중점을 둡니다. 시설 범위는 비행장이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춘 반면 공항은 여객 터미널, 화물 터미널, 상업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기능 역시 비행장은 운항 기능에 초점을 맞추지만 공항은 여객 서비스, 보안 검색, 출입국 심사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 지위로 볼 때 모든 공항은 비행장이지만 모든 비행장이 공항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칭과 위치를 지정 고시한 지역입니다. 운영 방식 면에서도 공항은 표준화된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상업적, 서비스적 기능을 결합한 복합적인 인프라입니다. 공항은 보안 및 법적 경계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공간으로 구분됩니다. 바로 랜드사이드와 에어사이드인데요. 이 구분은 공항 운영과 보안, 법적 책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먼저 랜드사이드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공공구역으로 보안 검색대 이전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도로 및 대중교통시설, 여객 터미널 로비, 일반 주차장, 환승센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공장소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 보안 수준이 적용되지만 최근 테러 위험에 대응하여 CCTV, 순찰, 차량 검색 등의 보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어사이드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이후의 모든 구역으로 항공기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간 전체를 포함합니다. 탑승구, 면세구역, 항공기 탑승 브리지, 그리고 계류장, 유도로, 활주로 등이 에어사이드에 속합니다. 이곳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며 공항 운영자와 국가기관의 보안 감독 아래 운영됩니다. 출입을 위해서는 신원 조회, 보안 교육, 출입 목적 등의 절차를 거친 보안 패스 또는 출입증이 필수적입니다. 공항의 기본 시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항공기 이착륙 시설입니다. 활주로는 항공기가 이륙 시 필요한 양력을 얻거나 착륙 시 감속하여 정지하기 위해 활주하는 노면이며, 유도로는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정비 경납고, 추기장, 터미널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로입니다. 계류장은 여객의 승강, 화물 탑재 및 타기, 연료 보급 및 정비 등을 위해 항공기가 주기하는 장소이고, 착륙되는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안전지대로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평평한 공간입니다. 둘째, 여객 및 화물 처리 시설입니다. 여객 터미널은 여객의 탑승 수속, 대기, 출입국 심사, 보안 검색 등을 위한 시설이며, 화물 터미널은 항공화물의 접수, 분류, 보관, 통관 등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효율적인 화물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화된 화물 처리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항행안전시설입니다. 유선통신시설은 항공기와 관제소 간의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비이며, 무선통신시설은 VHF, UHF 대역의 무선 주파수를 사용한 항공기와의 통신시설입니다. 인공위성 및 항법 장비는 항공기의 정확한 위치 확인과 비행 경로 안내를 위한 장비이며, 조명 및 색채 표지는 야간 및 흐린 날씨에도 항공기의 이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시설입니다. 항공사의 운송 노선망은 크게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과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은 중앙 거점 공항인 허브의 승객과
화물을 집중시킨 후 이를 다시 여러 지역 공항인 스포크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자전거 바퀴의 중심축에서 바퀴살이 뻗어나가는 형태와 유사하죠. 주요 특징으로는 중앙 집중식 운송이 있습니다. 모든 승객과 화물은 허브 공항을 경유하여 최종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대량의 승객과 화물을 한 곳으로 모아 대형 항공기를 운용함으로써 단위당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브를 통해 다양한 지역으로의 연결이 용이하여 광범위한 노선망 구축이 가능하며 허브와 각 지역 간의 노선 운항 횟수가 증가하여 승객의 선택권을 넓힙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델타항공이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 등을 주요 허브 공항으로 운영하며 광범위한 국내외 노선을 제공하고 있으며 UPS는 루이빌의 월드포트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배송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이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허브 공항을 거치지 않고 출발지와 목적지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주로 저비용항공사 LCC가 채택하는 전략입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직항 노선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중간 경유 없이 직접 운항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허브 공항의 혼잡을 피하고 특정 노선에 대한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또한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허브 운영에 필요한 복잡한 인프라 및 인력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 편의성 면에서는 환승 없이 직접 이동하므로 승객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포인트 투 포인트는 직항 노선과 비용 효율성에 강점이 있고 허브 앤 스포크는 허브 의존성은 높지만 광범위한 네트워크 커버리지에 유리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공 운송의 주요 구성 요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공기는 하늘을 나는 핵심 수단으로 다양한 유형에 따라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며 법적 정의에 따라 규정됩니다. 공항은 비행장과 여객 및 화물 터미널 등으로 구성되며 랜드사이드와 에어사이드로 구분되어 체계적인 보안과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항공사는 허브 앤 스포크 또는 포인트 투 포인트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효율적인 자원 배치와 서비스 품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항공 운송은 단순히 개별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이룹니다. 항공기, 공항, 항공사 노선망이라는 핵심 요소들의 발전과 효율적인 연계는 항공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과 각 구성 요소 간의 긴밀한 협력은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 발전과 국제 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